저희 어머니는 93세인데 저희 어머니 60대 후반부터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요.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걸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하지 마세요. 지금도 술 안 하고 계시지만 백화점도 가고 스포츠센터. 아마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운명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서울 안강병원 원장 안강입니다. 뼈주사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그 트리암시놀론이라고 굉장히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쩌다가 한번 맞는 거는 우리 몸이 이기겠지만 신경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심줄이나 이런 데 손상을 주고 혈관에도 손상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맞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삼가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뼈주사가 처음에는 좀 늦지만 다음에는 안 들어요. 처음에 6개월, 그 다음 2달, 그 다음부터는 맞아도 안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뼈가 약해지면 압박골절도 자주 오고 몸이 자꾸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맞으시는 내용은 아닙니다. 신경주사라고 하는 건요, 신경에다 직접 주사를 놓는다라고 하는 건 없는 거고요. 아마 마취약을 신경 근처에 흘리는 걸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. 신경 자체가 약간 스톱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고, 또 반복해서 너무 치료하면 반응 안 할 수도 있고, 너무 심한 동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, 그걸 맞아서 덜 아프더라도 치료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치료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.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년, 10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릴 수는 없는 겁니다. 수술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라는 게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10배 정도 수술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9개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한번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는 거죠.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분명히 수술이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.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, 세포의 작용을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퇴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술이 답입니다. 그러나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비껴나가는 것도 답이죠.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93세인데 저희 어머니 60대 후반부터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걸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지금도 술 안 하고 계시지만 백화점도 가고 스포츠센터. 아마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운명일 거예요. 근데 저의 이제 친한 후배 어머니는 한 10년 전쯤에 수술을 저한테 물어봤어요. 지금 어머니가 가능하면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너무 아프시다니까 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무릎은 저희 어머니보다 상태가 좋은 상태였어요. 근데 그분은 지금은 못 걸어 다니세요. 주저앉은 지가 한 5년이 넘어요. 저희 어머니 나이도 훨씬 젊으신데, 물론 수술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자기 걸 쓰고라도 다리의 힘을 버티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내 다리의 힘이 몇 살까지 버틸 수 있느냐,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.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근육이 너무 많이 말라버려요. 근데 그 근육이 한번 마르면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. 에파미스란 자체는요, 뻣뻣한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.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고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으로 만들고 많이 유연해지면 이것들이 잘 버팁니다. 중요한 거는 이걸 새 걸로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잘 버티게 해드리는 수는 있는 겁니다. 그게 더 중요합니다. 관절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. 관절 주머니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. 이렇게 근육도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그다음에 관절 주머니도 붙어 있을 거고. 힘줄은 또 근육에 연결돼 가지고 잡아 당겨야죠. 그래서 이걸 잡아 당기면 이게 일로 오고, 이걸 잡아 당기면 이리 가고 할 거예요. 이게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라고 봅시다. 고관절이 제대로 안 눌리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한 번에 못 일어나고 그 안에 연관된 세포의 자궁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. 고관절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육이 30%예요. 자, 그러면 우리 몸 근육, 인대, 힘줄의 30%는 세포의 자궁이 망가진 상태예요. 그 중에서 아주 두꺼워진 데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많이 두꺼워졌다. 항상 세포의 자궁이 망가지면 뼈에 닿는 데는 충격 흡수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두꺼워져요. 충격파라고 하는 걸 바깥에서 쏘기 때문에 안에 안 닿아요. 그럼 우리는 바늘을 넣어요. 바늘을 여기서 이걸 진동해요. 그럼 충격파가 여기서 생기죠. 그러면 여기를 치료하는 거죠. 물론 이 안에도 국소 마취제도 이게 넣을 수도 있고 약간의 항염증제 여기를 뿌리기도 해요.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관절을 조금씩 움직인다고 보세요. 아주 미세하게, 정말로 미세하게 손상이 안 되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 관절을 이렇게 되는 거죠.
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30%에 해당하는 세포의 자궁이 엉겨붙은 게 좋아진 거예요. 간접적으로는 70%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가 나오겠죠. 각 치료마다 나쁜 치료는 없어요. 잘 쓰이면 다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쓰이거나 잘못 쓰이면 나쁜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좋은 의사를 찾으면 믿고 잘 따라서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.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하는 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된다. 이걸 잊지 마십시오.